네, 오랜만에 대선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JTBC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사전 녹화지만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후보의 일정 때문에 선거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지지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후보 통틀어서 지지율 변동폭이 가장 큰 후보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젊은 층과 장년층들의 호응이 이제 크게 늘었죠. 지금 제 지지율을 견인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 층들과 노후가 불안한 장년층들입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추석에 골든크로스 얘기하셨고 실제로 그런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그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추석 한 2주 전에 골든크로스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죠. 예. 그리고 추석 뒤에 이제 또 최근에 공중파 조사들이 보면 치고 앞으로 한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경선 판세는 기울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 이 발언이 여론조사 역선택을 감안한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원래의 생각을 모두 바꾸신 겁니까?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지도자가 옳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민주주의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쭉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막 그런 뜻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실패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는 사실 제가 되려고 나간 건 아니죠. 당의 지지율이 4%밖에 안 됐고 우리 당 대통령 하셨던 분이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되고 당이 괴멸 상태에 있어가지고 당 재건을 위해서 나갔지 제가 그 대통령 당선되려고 나간 그런 대선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판이 틀리죠. 지금은 정권 교체의 국민적 열망도 높고 또 당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5년 전 대선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지율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비호감도도 높게 나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가 좋은 점수를 안 주던데요. 마음을 돌리게 할 묘책이 있으십니까? 그건 지난 탄핵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그런 프레임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뜻이도 되고 비호감도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저하고 비슷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다른 한 분이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안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성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 부분은 지금 여성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진심을 알게 되면
판이 달라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어제 여성 정책 발표하려다 연기하셨죠?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저는 정책 발표를 홍준표 정책이 아니면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팀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온 여성 정책은 저하고 맞지도 않고 또 어설프게 만들어서 제가 다시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그건 발표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도 담기게 기본적인 되나요? 생각은 아니요. 그 기본적인 생각은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가자. 예,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페밀리즘으로 가자. 그게 기본 정책입니다. 예, 여성가족부 폐지는 담기지 않는다고요? 여성가족부는 진작 저는 그 보건복지부하고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 통합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부처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처가 지금 17개가 있는데 17개 행정부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같은 기능을 하는 부처는 통폐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구조조정도 좀 하고 고위직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고정비용을 좀 줄이고 대국 대과로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당의 재건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어떤 면을 주로 보강을 하셨습니까? 보강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당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출마를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는 선진국에 걸맞는 나라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청년층의 실업 문제 혹은 주거 문제, 결혼,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앵커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예. 한번 그 발표문 한번 참조하시죠. 자, 청년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다 했는데 그걸 앵커분이 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죠. 아니요, 보지 않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출마 선언문은 다 읽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 더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구체화된 제안들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화된 수치하고 그것은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을 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치나 개별적인 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특히 공무원 집단이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그게 대한민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할 사람이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기재부 국장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냐 이렇게 어제 물으셨던데 어떤 근거가 있는 네. 질문입니까?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과를 처음 만든 게 99년입니다. 예. 99년부터 범죄정보 수집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건 나는 상식에 반하는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사건에 담당했던 수원지검장이나 또 그 당시에 라인에 있었던 검찰총장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대장동 사건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대장동 사건의 비리를 은폐하는데 앞장을 선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진행되는 범죄 사건의 보고를 범죄 정보과를 통해서 총장이 보고받지 않았다? 그거는 저는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후보들과의 네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많았는데 네네. 이쯤에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